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 북부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임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제가 5일 전에 경기 북도의 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이틀 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청사에서 심도 있게 이제 관계 전문가들하고 이제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거를 앞전 영상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묻혀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아서 앞에 영상에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 질문 주신 분 중에 제가 답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데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경기 북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할 때는 지구 지정이라는 걸 하게 돼 있고 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보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수용 방식으로 하느냐, 말 그대로 수용 방식은 받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에서 이제 금액을 매겨서 강제 수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 바꿀 환자, 땅지자에서 땅으로 바꿔주는데, 구획 정리를 한 다음에 개발 후에 이제 토지로 이제 돌려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용 방식도 있는데, 수용하고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인데, 그것보다는 요새는 환지 방식을 할 거면 환지 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으로 바꿔주는데, 개발 후 토지로 바꿔주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간보율이 이제 5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홍길동 씨라고 하는 사람이 후지인 곳에 땅이 200평이 있어요. 근데 현재 가치가 1억입니다. 이건 감정평가를, 주민이 선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LH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가치,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했을 때의 가치가 아니라 환지를 시켰을 때의 그 가치를 매기는 건데, 그 가치가 1억으로 좀 자리가 안 좋아서 현재 가치 1억이다. 근데 200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부인은 100평을 갖고 있는데 도로 옆이라서 가치가 있어서 2억 정도로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그러면 간보율이 50%라고 잡았을 때 200평은 평당 50만 원이잖아요. 5, 20, 1억. 간보가 이제 50%로 되니까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이제 복부인 땅은 평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100평을 곱하면 2억이잖아요. 2억을 100만 원에 분양을 했으니까 50% 간보를 시켜서 그럼 1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이제 개발 후 토지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이 토지가 200평을 갖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50평을 땅을 갖게 되는 거고, 100만 원으로 이제 토지 가치가 이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 후 토지가, 그러니까 2억 원이었던 게 1억으로 줄었지만 100평 전부 환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들은 거고, 이게 가치가 높아지면 만약에 뭐 이게 6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간보가 더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적으로는 대지는 20%, 전답은 40%, 임야는 70~8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간보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의 가치, 그걸 매기는 걸 감정평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대구 7곡 북삼지구 간보율이 최고 94%, 환지로 개발하는데 94%까지 간보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LH 측에서는 간보율이 높은 곳이 상업용지 적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94%를 간보율을 당한 곳이 묘지이거나,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로 되게 낮게 평가를 받아서 그 땅이 가치가 한
평당 가치가 적게 나오는 바람에 이거를 개발 후에 토지로 이제 보상을 해줄 경우에는 땅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간보율이 높아져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0평에서 이제 한 5평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LH 뭐 갑질이라고 돼 있는데 땅을 매입했을 때 가치가 아니라 그 환지를 시킬 때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환지를 민간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민간이 선정한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LH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이게 30만 원에서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개발 후에 토지로 그 산정을 하면 그 땅이 상업지인데 땅 가격이 높게 그 환지 전에 이제 그 가치를 높게 매겨졌다면 개발 후에 이제 토지로 돌려줄 때 이게 주거지냐 상업지냐에 따라서 6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대동소이하다면은 간보가 적어지겠지만 이게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그 내 땅의 현재 그때 환지 전의 가치가 30만 원이다. 근데 땅을 개발하고 났는데 이게 상업지여서 900만 원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런 간보율이 적용시켰을 때 거의 수도권의 감정평가를 하면 웬만한 땅들은 다 그 가격이 이미 높아 있거나 뭐 광명 같은 경우나 시흥, 광명, 시흥 같은 경우 성남이나 이런 위성 도시들은 어떤 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땅 가격의 가치가 이미 높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간보율하고 좀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차이는 나진 않은데 이렇게 지방이거나 강원도거나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고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가격이 낮은 곳은 이렇게 환지가 간보율이 커져서 환지로 했을 경우에는 땅으로 돌려받는 게 아주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사례는 뭐 오송 역세권 개발하면서도 환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간보율 적용에 의해서 내 땅을 많이 뺏겼다 해서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 지방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수도권에서도 환지가 일률적이지 않고 간보율이 그렇게 뭐 30%, 뭐 대진대 30%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개발 후 그러니까 내가 산 그 땅의 매입가가 아니라 개발을 할 때 그 환지의 땅 가격을 그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개발 후에 그 토지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간보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간보율이 저렇게 이제 그 일률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구단에 안에 지구단이 우리가 지구 지정이면 지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구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 원래 대지였는데 대지면 간보율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시에 이제 그 도시개발팀에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환지는 그렇게 해서 간보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거는 그 6월 26일 그 어제의 기사인데요. 경기 북도를 설치하는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 뭐 선거 공약이기도 하지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 뭐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는데 경기 북부에 이제 인구가 이제 적게 살기 때문에 남부보다는 적게 산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성장률을 1, 2포인트나 올릴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양주에 이제 북부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분도라는 거는 땅을 쪼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쪼갠다는 표현의 분도보다는 경기 북도 설치를 개념을 통일을 하자는 그래서 뭐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와는 다른 접근 방법.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지역을
보상하기 위해서 경기 북도를 하는 게 아니라 쪼갠다. 이게 경기도를 쪼갠다라는 분도 개념이 아니라 경기 북도 설치 개념으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수위원회를 만들고 경기북도 설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취임하게 되면 본격 추진을 해서 이게 분도라고 자꾸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데, 전문가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경기북도 설치로 통일을 하면 어떨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다시피 저도 많이 알고 있었고, 군사보호 그 지역이라든지 상수도 환경 보전 규제 지역으로 이제 많은 규제가 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와 북부 간의 불균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천안 쪽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경기 북도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36년 동안 그 얘기되어 왔던 거를 우리가 공론화해서 앞에 뉴스에 보셨다시피 5년 임기 내에 그걸 마무리를 하겠다, 꼭 완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꼼꼼한 그 추진 계획하고 국민과의 밀접한 소통 공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취임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북부 청사에 와서 근무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비전도 제시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열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행정적, 법률적 측면을 분석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이게 이제 많은 기사에 묻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어떤 그 대한민국의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경기 남도하고 북도하고는 사실상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이제 의정부에다가 경기도청 북부 청사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와서 이제 경기도지사가 경기특별자치도에 대한 그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여기다 경기도청의 북부청사를 의정부 여기다 만들었을까? 양주시청하고도 4.5km, 차로는 한 5분 10분이면 슉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동두천부터 포천, 파주 위쪽에 보시면 땅들이 개발이 안 된 땅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쪽을 보시면 인천부터 해가지고 그 수도권에 이제 그 과천부터 해서 우리가 광명은 아직 지금 좀 개발을 하려면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이게 올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요. 좀 그런 여기는 개발됐어도 이제 금천구하고 되게 가깝고, 제가 어제도 안양을 갔다 왔는데 안양 인덕원 근처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거리가 2-30분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광명을 꼭 거쳐서 금천구 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인덕원도 지금 여기 이제 신설이 되면서 GTX 신호선, 그래서 지금 아직 그 GTX 신호선이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나중에 여기 들어서면 가격은 많이 오를 것이고요. 여기 보면 과천도 이제 그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생겨나고, 이렇게 밑에 쪽은 판교 쪽도 마찬가지지만 청계산이라든지 이런 높은 산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많이 했어요. 광주시청은 좀 떨어져 있지만 여기도 지금 개발을 했고, 우리가 수도권의 위성도시들이라는 데를 쭉 보면 시흥시도 개발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개발할 땅이 좀 남아있긴 한데 여기에서 찾는 거는 상당히 이제 잘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지도에서 보셔도 수도권의 위성도시인 밑에 쪽하고 위에 쪽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그 발전이 더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지도로 봐도 평택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고덕산단 위주로 해가지고 앞으로 삼성이 투자를 더 한다고 하니까 서평택도 지금 개발 중이고, 이쪽 도로망을 보시면 위하고 밑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하고 이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경기도의 27.9%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의정부시는 이제 구도심이 되는 거고, 지난주에 갔을 때 양주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거든요. 이 조감도가 이제 실시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요. 조감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양주가 지금 이만큼이 양주인데,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뭐 이렇게 도가 다 있는데, 도에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정부시하고 이 양주시가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옥정에 이제 약속이 있어 좀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이 아파트가 젖이고 있고, 이 덕기하고 덕전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다시피 왜 우리가 북부 지역을 개발할까라는 거를 여러분이 거대한 틀에서 이해하신다면, 부동산에서는 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게 많다.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민들하고 이제 지구 지정, 지구 계획, 그 다음에 보상 단계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지구 지정 문제에서도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올 3월달에 하기로 돼 있던 게 7월달도 연기를 했고, 7월달에도 또 되기가 힘들어서 6월달, 7월달 했었는데 여기도 안 돼가지고 올 하반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안 넘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도시가 광명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될까, 특별관리지역 위주로 개발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서울의 바로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광명 고속도로만 지금 진행이 빨리 되고 있고, 이 주변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고, 한 가지 특별관리지역 안에 들어있는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철거를 시키라는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어떤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 어찌됐건 핵심적으로 개발해야 될 때는 맞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에 완료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환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남시, 안양시, 그리고 광명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